오늘의 이야기는 버려졌던 유기견 백구가 아들과 아버지의 충돌을 막고 오래된 오해와 상처가 결국 풀리게 됩니다. 이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가을 오후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자리한 봉식의 집 앞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을 피해 다니고 있었죠. 담장 너머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풍기는 냄새 때문이었어요. 김봉식은 올해 68입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며칠 깎지 않은 수염이 볼품없이 자라나 있었어요. 한때는 성실한 회사원이었던 봉식이지만 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봉식의 고집과 무뚝뚝함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혼 후 혼자 남겨진 봉식은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적막함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었고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봉식은 집 근처 골목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작은 개를 발견했습니다. 털이 더럽고 앙상하게 마른 그 개는 봉식을 보자마자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봉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주머니에서 꺼낸 빵 한 조각을 던져주자 개는 망설이다가 허검지검 먹어치웠습니다. 어디서 왔니? 너도 혼자구나. 봉식은 그 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개는 봉식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봉식의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봉식은 그 개를 위해 사료를 사왔습니다. 개는 점점 봉식에게 익숙해졌고 어느 날부터인가 봉식의 집 마당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봉식은 그 개에게 까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까망이가 온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흰색 털에 한쪽 귀가 찢어진 중형견이었어요. 봉식은 그 개도 받아들였고 하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로도 한 마리, 두 마리씩 유기견들이 봉식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개들은 봉식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봉식의 말을 들어주었고 봉식이 슬플 때면 옆에 와서 몸을 비비며 위로해 주었어요. 봉식은 개들과 이야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말들을 개들에게는 쏟아낼 수 있었어요. 아빠도 옛날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족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빠였는데, 봉식은 개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개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봉식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울음소리로 대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식의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개들이 늘어나면서 관리가 어려워졌고 봉식 자신도 점점 무기력해져 갔어요. 샤워도 며칠씩 하지 않았고 집안 청소도 소홀해졌습니다. 개들의 배설물과 털 썩은 음식 냄새가 집 안 가득했지만 봉식은 그것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이웃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냄새와 소음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봉식은 그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개들만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봉식은 개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마리의 개들이 봉식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봉식은 그들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하지만 봉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개들을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자신은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날 밤 봉식은 개들과 함께 바닥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개들의 체온이 전해져 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외로움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봉식은 옛날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 아들 기훈의 어릴 적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훈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 사흘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혈압이 높아져서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봉식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훈아, 아빠한테 한번 연락해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봉식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기훈은 알 수 있었어요. 기훈 역시 아버지와 연락이 뜸해진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35인 기훈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째인 기훈은 아내 수진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로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아버지와 연락을 했었어요. 여보, 장인어른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려봐. 혼자 계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수진도 봉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색함이 앞섰어요. 이혼 후 아버지는 더욱 말수가 줄었고 전화를 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기훈은 토요일 오후에 아버지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리 전화를 하려다가 그냥 깜짝 방문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기훈은 차를 몰고 아버지가 사는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몇 번 헤맸어요. 동네 풍경도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건물들과 바뀐 간판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집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기훈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썩은 듯한 동물 냄새 같은 것이었어요. 처음엔 하수구 냄새려니 했지만 아버지 집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더 심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기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쓰레기 봉투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기훈이에요. 기훈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봉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쉰 목소리였어요. 아빠, 기훈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봉식의 모습을 본 기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게서 나는 냄새가 심했어요. 어떻게 왔냐? 봉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기훈을 맞았습니다. 기훈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봉식은 당황한 듯 몸으로 막았어요. 안은 좀 어수선해서 밖에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기훈은 이미 집 안 상황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신문지가 깔려 있었고 개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집 안 냄새는 더욱 심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개가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기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봉식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몇 마리? 길에서 주워온 것들이야. 버려진 애들이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기훈은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곳곳에 개들의 배설물이 있었고 사료 그릇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이웃집에서 이쪽을 힐끔거리며 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개들도 제대로 돌봐야 하는 거고. 기훈의 말에 봉식은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잘 돌보고 있어. 이 애들은 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봉식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기훈은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 무뚝뚝하지만 차분했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왔어요. 기훈이 화제를 돌리자 봉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안 좋다는 거야? 혈압이 높아져서 병원에 다니신대요. 아버지한테 연락해 보라고 하셔서. 봉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전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봉식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이혼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집안에서 개들이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소동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봉식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기훈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기훈의 상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6마리의 개들이 좁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고 곳곳에 배설물과 털이 널려 있었어요. 음식 냄새와 동물 냄새가 섞여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건강도 문제고 개들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기훈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애들은 내 가족이야. 나를 이해해 주는 건 이 애들 뿐이라고. 봉식은 개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기훈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기훈은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집안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공기가 탁했고 개들의 털과 냄새 때문에 오래 있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지내시면 몸에 안 좋아요. 개들도 마찬가지고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봉식은 개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몸에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이 애들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혼자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 봉식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훈은 아버지가 이혼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아버지도 제대로 씻으시고 집도 정리하시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봉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훈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 아버지는 화를 내더라도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았거든요. 35년을 회사 다니면서 가족 뒷바라지 했는데 결국 혼자 남겨졌어. 너희들은 각자 살 길 찾아서 잘들 지내고 있잖아. 봉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반년 넘게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 봉식이 소리를 지르자 개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마리의 개들이 한꺼번에 짖어대니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평생 가족 위에서 살았는데 늙으니까 이제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야? 봉식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기훈도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끊어놓고 뭔 소리예요? 전화해도 대충 받으시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시고. 그럼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지.
아버지가 외롭다는 걸 몰랐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본인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주길 바라시잖아요. 기훈의 말에 봉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표현을 안 했다고?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돈만 벌어다 주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봉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기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바로 그때 크림색 털을 가진 중형견 한 마리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봉식이 누리라고 부르는 개였어요. 누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 누리의 짖음은 다른 개들과 달랐습니다. 화난 듯한 소리가 아니라 뭔가 말리려는 듯한 소리였어요. 누리는 봉식의 다리에 몸을 비비더니 기훈 쪽으로도 다가갔습니다. 누리야, 비켜. 봉식이 말했지만 누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으며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어요. 다른 개들도 누리의 행동을 보고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양이와 까망이도 누리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기훈은 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싸우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걸 말리려는 건가요? 기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식도 누리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누리는 특별해. 사람 마음을 잘 알거든. 봉식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누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 애는 내가 슬플 때마다 옆에 와서 위로해줘.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 기훈은 누리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기훈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봉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어. 내가 이상하다는 거지? 개들하고 살면서 정신이 나갔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사시면, 이렇게 사면 어떻다는 거야? 누구한테 피해 주나? 이 애들이라도 없으면 난 정말 죽을 거야. 봉식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훈은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누리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도 조용해졌어요. 마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온 거예요. 혼자 계신다고 해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고요. 기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걱정은 무슨, 반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걱정이야?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누리가 다시 한번 작게 짖었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오해가 너무 컸거든요. 누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후 집 안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기훈은 아버지의 감정이 격해진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봉식 역시 아들 앞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밖에서 바람 좀 쐬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너무 탁해서 오래 있기 힘들었거든요. 봉식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집 앞 작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개들도 따라 나왔는데 누리는 여전히 두 사람 가까이에 있었어요. 마치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려고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개들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기훈이 누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누리는 기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응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인가. 처음엔 까망이 하나였는데 하나씩 늘어나더라고. 봉식은 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애정이 느껴졌어요. 누리는 언제 왔어요? 일주일 전에 왔지. 비 오는 날이었는데 집 앞에서 떨고 있더라고. 어디서 도망쳐 나온 건지 목에 줄 자국도 있었어. 봉식이 누리의 목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희미한 자국이 보였어요. 기훈은 누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누리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적었어요. 기훈이 다가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개는 원래 집에서 키우던 개 같네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더 안타까웠지. 누군가 정성껏 키웠을 텐데 버려진 거잖아. 봉식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누리의 처지를 겹쳐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훈은 아버지가 개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했습니다. 봉식은 개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쓰다듬어 주었어요. 까망이, 하양이, 누리, 그리고 갈색 털의 초코, 회색 털의 회돌이, 얼룩무늬의 점이까지. 아버지, 개들이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네요. 기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개들은 봉식 주위에 모여들어 있었어요. 특히 누리는 봉식의 다리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 애들은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여줘. 봉식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르지. 나이 들고 혼자 살면 이상하게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기훈은 아버지의 말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시선을 견뎌야 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셨던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개를 키우는 건 뭐가 문제야? 내가 이 애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데. 봉식이 다시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처럼 격하지 않았어요. 기훈은 개들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였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해 보였어요. 특히 털 관리와 예방접종 같은 것들 말이죠. 아버지, 이 개들 병원은 데려가셨어요? 병원이 뭐 그리 중요해. 아픈 애들은 없어. 그래도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훈의 말에 봉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이때 누리가 기훈에게 다가와서 앞발을 올렸습니다. 마치 관심을 끌려는 것 같았어요. 기훈이 누리를 쓰다듬어 주자 누리는 배를 보이며 누웠습니다. 이게 정말 똑똑하네요.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기훈이 누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기분 좋다는 듯이 다리를 흔들었어요. 누리가 제일 영리해. 내가 우울할 때면 항상 옆에 와서 위로해줘. 봉식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누리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위로해줘요? 그냥 옆에 있어줘. 가만히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 봉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훈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기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봉식은 기훈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 나만 힘든 건 아니야. 하지만 봉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리는 봉식과 기훈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봉식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기훈의 손에도 코를 비볐어요. 마치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누리가 우리 사이를 걱정하는 것 같네요. 기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누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애는 정말 신기해. 사람 감정을 다 알아. 봉식도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기훈은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봉식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전 아내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혈압이 높아졌다고 하더라.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거예요. 기훈의 말에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전 아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훈은 알 수 있었어요. 누리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도 조용히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마치 가족회의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훈은 아버지와의 대화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기훈은 아내 수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개가 6마리나 되고 집 상태도 정말 심각해. 그리고 아버지 정신 상태도. 기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개들과 대화하며 지내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일단 가족들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거야. 수진의 말에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다음 날 일요일 기훈은 어머니와 여동생 기영이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지내고 계셔? 기영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영은 올해 32로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봤으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기훈이 어제 본 광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워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봉식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아버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울증이 심한 것 같더라. 기훈이 동의했습니다. 어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하실지. 기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봉식의 성격상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자존심이 강하시잖아.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하면 화내실 거야. 기훈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다 같이 설득하면 어떨까요?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하면.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기훈과 기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엄마 보시면 더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기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혼한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 오히려 봉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 남매가 먼저 가보자. 그리고 상황 보고 엄마한테 연락드릴게. 기훈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워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동의했어요.
아버지한테 무작정 병원 가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 기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걔들 때문에라도 수의사한테 가야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건강도 체크해 보는 거야. 기영의 제안에 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빠 아버지가 정말 치료받기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할 수도 있어.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 기훈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훈과 기영은 함께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영은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나보면 뭐라고 하실까? 괜찮을 거야. 아버지도 기영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지만 기훈도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역시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영은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오빠 냄새가 정말 심하네.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기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기훈이에요. 기영이도 함께 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봉식이 나타났습니다. 기영을 보자 봉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기영아, 오랜만이다. 아빠, 안녕하세요. 기영은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제 기훈이 설명했지만 직접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들어와라. 봉식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영은 집안 상황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리가 가장 먼저 다가와서 기영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기영은 놀라면서도 누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 애가 누리구나. 오빠가 말한 그게. 응, 제일 영리한 애야. 봉식이 누리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기영은 집안을 둘러보며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기훈의 설명보다 실제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아빠, 이렇게 많은 개를 혼자 키우시기 힘드실 텐데요. 기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 애들이 내 가족이야. 봉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고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개들 건강도요. 개들은 다 건강해. 그래도 병원에서 검진은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의 말에 봉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개들의 건강이 걱정되긴 했거든요. 누리가 기영과 기훈 사이에 앉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모인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개들 병원 데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기영과 기훈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무작정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 봉식이 반발할 것이 뻔했거든요. 두 남매는 개들의 건강검진부터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아빠, 누리 목에 있는 상처 자국 보셨어요? 혹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영이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누리의 목에는 목줄로 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냥 자국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야. 봉식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내심 걱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수의사가 한번 봐주면 좋을 텐데요. 다른 개들도 예방접종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훈이 거들었습니다. 봉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개들의 건강이 걱정되긴 했거든요. 돈이 많이 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빠 혼자서 다 감당하실 필요 없어요. 기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봉식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누리는 기영의 무릎에 아빠를 올리고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이 애들은 내가 돌봐야 해. 누가 버렸는데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 봉식의 목소리에는 책임감과 애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돌봐드려야죠.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으시고요. 기훈이 설득했습니다. 결국 봉식은 개들을 수의사에게 데려가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6마리를 한꺼번에 데려가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누리와 까망이만 먼저 데려가기로 했어요. 동물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봉식은 계속 개들을 걱정했습니다. 누리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같이 있을게. 봉식이 캐리어 안에 누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리는 불안한 듯 작게 낑낑거렸어요. 동물병원에 도착해서 수의사 선생님이 개들을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예방접종과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목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의사가 누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개를 키우시려면 보호자분도 건강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의사의 말에 기훈과 기영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좋은 기회였어요. 아빠도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혼자서 이 많은 개들 돌보시느라. 기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 애들 덕분에 살고 있는 걸. 봉식은 여전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누리와 까망이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 상태가 많이 걱정돼요. 기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상태? 나 멀쩡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기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봉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 마음을 누가 알아.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핵심을 건드린 것이었어요. 전문가, 정신과 의사 말이야? 봉식의 목소리에 거부감이 드러났습니다. 정신과가 아니라 상담센터 같은 곳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세요. 기영이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봉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아빠, 정신병이 아니에요. 단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훈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도움은 무슨, 내가 뭘 도움받을 게 있어. 봉식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아빠 개들을 더 잘 돌보시려면 아빠가 먼저 건강하셔야 해요. 몸도 마음도요. 기영이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봉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개들을 위한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걱정하고 계세요. 아빠가 혼자 지내시는 것 때문에요. 기훈이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뭘 걱정해. 이혼하고 나서 각자 살기로 했잖아. 봉식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빠를 걱정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기영이 말했습니다. 봉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한 번만 가보자. 봉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훈과 기영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정말요? 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둘 거야. 봉식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연하죠. 아빠가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그만두시면 돼요. 기영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기훈은 상담센터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식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아빠, 좋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기영이 격려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도움이 될지. 봉식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누리와 까망이를 내려주자 다른 개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누리는 봉식에게 달려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고생했구나, 누리야. 봉식이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봉식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저희가 자주 올게요. 개들도 돌봐드리고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봉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변화의 시작이라는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봉식은 개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누리가 봉식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봉식은 누리를 쓰다듬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훈은 아버지와 함께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봉식은 아침부터 불안해하며 몇 번이나 마음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누리가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리며 봉식을 위로하는 것 같았고 결국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대화만 하는 거예요. 기훈이 차 안에서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봉식은 손을 꽉 쥐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봉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도움이 안 되면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얀 벽에 따뜻한 조명, 그리고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봉식 선생님. 저는 박미영 상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봉식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 상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봉식은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기훈은 상담실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봉식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박 상담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봉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개들이 있어서요. 봉식이 조금 더 길게 대답했습니다. 개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개를 키우고 계시는군요. 몇 마리나 되나요? 6마리입니다.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돌보기 힘드시지 않아요? 박 상담사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하는 듯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 애들이 저에게는 가족이거든요. 봉식의 목소리에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요?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느끼시나요? 이 애들은 저를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여 줍니다. 봉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이 질문에 봉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복잡해요. 특히 이혼하고 나서는 더 그렇고요. 이혼을 하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박 상담사의 공감 어린 목소리에 봉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혼자 남겨졌어요. 봉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봉식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셨나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적막함, 혼자 먹는 밥,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는 하루하루가 봉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럴 때 개들을 만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한 마리였어요. 길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개를 봤는데 제 마음과 똑같아 보였어요. 봉식이 까마귀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려지고 외롭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봉식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상담사는 티슈를 건네주며 기다려 주었어요. 봉식은 눈물을 닦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를 돌보면서 저도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계속 더 많은 개들을 돌보게 되신 거군요. 네.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봉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마음이 완전히 채워졌나요? 박상담사의 질문에 봉식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빈 곳이 있어요. 개들이 위로는 해주지만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아요. 봉식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빈 곳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져서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봉식이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어떻게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는데. 봉식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신 것도 그 시작이에요. 박상담사가 격려했습니다. 아들분도 선생님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연결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봉식은 기운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아이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요. 그리고 개들이 선생님께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박상담사의 말에 봉식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첫 상담이 끝난 후 봉식은 기운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어떠셨어요, 아빠? 나쁘지 않았어. 다시 가봐야겠다. 봉식의 대답에 기운은 안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누리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봉식을 맞아주었습니다. 봉식은 누리를 안으며 말했어요. 누리야, 아빠가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 너희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누리는 봉식의 얼굴을 핥으며 응답했습니다. 마치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봉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개들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마치 봉식의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봉식은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집안 정리였습니다. 개들과 함께 살되 더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돌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누리야, 오늘도 산책하자. 봉식은 누리에게 목줄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상담사가 규칙적인 산책을 권했거든요. 개들에게도 좋고 봉식 자신에게도 운동이 되니까 일석이조였어요.
산책을 나가기 전에 봉식은 거울을 보며 수염을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세수를 하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아빠 많이 달라지셨네요. 주말에 찾아온 기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집안도 훨씬 깔끔해졌고 아버지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개들을 제대로 돌보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봉식이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담은 어떠세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져. 내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 봉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기영은 아버지가 개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의존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 변화한 것 같았어요. 까망아, 밥 천천히 먹어. 하양이도 기다리고 있잖아. 봉식이 개들에게 말하는 톤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가족을 돌보는 느낌이었어요. 아빠, 오늘 엄마 만나보시는 거예요? 기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식과 전 아내가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만남이었어요. 응, 많이 긴장되지만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니까. 봉식이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봉식은 기훈과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날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봉식은 누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공공장소라 포기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전 아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봉식도 마찬가지로 어색했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봉식이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배운 소통 방법이었어요. 혈압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저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봉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전 아내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죠. 봉식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함께 살기는 어렵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이었어요. 개들은 잘 키우고 있어요?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제대로 돌보고 있어요. 특히 누리라는 개가 있는데 정말 영리해요. 봉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보여주세요. 정말요? 봉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개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저도 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봉식은 개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누리야, 엄마가 너희를 보고 싶다고 하시네. 어때? 기분 좋지?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봉식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봉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개들도 목욕을 시켜주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데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아빠, 저희예요. 기훈과 기영,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봉식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들도 차분하게 있었습니다. 누리가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애가 누리구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어요. 정말 순하네요.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누리는 특별해요. 제 마음을 다 알아주거든요.
봉식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다른 개들도 하나씩 소개했어요. 까망이, 하양이, 초코, 회돌이, 점이까지. 어머니는 신기한 듯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를 혼자서 돌보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봉식이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영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이 애들 덕분에 매일 할 일이 있어서 좋아. 봉식이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모두 함께 개들과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정말 영리하네요. 사람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애들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봉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 자주 올게요. 기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들를게요.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봉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봉식은 개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누리가 봉식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누웠어요. 누리야,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봉식이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개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이어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 봉식에게는 함께 걸어갈 동반자들이 있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개들과 다시 손을 내밀어준 가족들이 말이죠. 누리가 작게 하품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봉식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봉식 할아버지와 유기견들의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